시련이 치러 나 이제 네, 저는 영진고등학교 10회 졸업생입니다. 그 해가 1991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저희 고등학교 생활을 말하라고 하면 글쎄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 한 편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만 하면 많은 장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왜 학생들이 교실에서 책상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울림 있는 대사를 하죠. 여러 가지 대사가 있었지만 두 가지 대사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스승의 이름은 키팅 선생이었죠. 그래서 키팅 선생을 우리 아이들이 부를 때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불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카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화에서 울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인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를 즐겨라 라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탁한 것은 공부 중독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연극의 무대이고 이 무대에서 너희들의 삶이 한편의 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 그걸 봤는데 정말 감명이 깊었거든요. 당시에는 행복은 성적순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입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영화가 기억되는 건 참교육을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교육을 말했다고 하니까 이 영화 한 편이 더 떠오릅니다. 이 영화를 본 분은 아마도 그 시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의 역시 주인공도 선생과 이제 학생들이었죠. 정진영 배우가 그 당시에는 무명 배우였는데 저는 이 배우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왜 신라의 달밤이라고 있죠. 그 말고도 수많은 영화에서 아주 익숙한 배우로서 정진영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던 선생님으로 출연했었던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그 영화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참교육을 가르쳤었던 선생님에 대해서 당시에 독재적인 그 군부 통치를 했었던 나라에서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 선생님을 교단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눈물겨운 분투가 그 영화의 주제였는데 영진고등학교 1991년 10월 18일 그날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스토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식을 학생회 주최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학생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막았죠. 그때 우리가 매점 불매를 통해서 어떤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두발 자유 같은 아주 생활적인 인권이라든가 심지어는 학생회에서 무슨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이 된 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시당하니까 계속 건의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의결이 된 상황에 대해서 묵살해버리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마침내 이제 학교를 한번 우리가 뒤집어야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만든 게 1991년 10월 18일 학생의 시위였습니다. 그때 전교생이 한 1200명쯤 된 걸로 기억내는데 그 해가 저도 고3이었지만 고3 가을이었고 학력고사를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 또 걱정도 되고 친구들도 또 그런 데에서 동참을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 좀 참아내면서 1, 2학년들이 선봉에서 학교 운동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날 점심 12시에 점심 식사를 알리는 벨이 울릴 때 일제히 전 교실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또 약속된 친구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그래서 완전 이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만들어낼 때 학생 담당하셨던 학생 지도과죠. 학생 부장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런 선생님들은 앞에서 또 우리를 때리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진짜 아주 파도처럼 큰 함성을 지르면서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민주를 위한 노래라고 알게 되었던 것은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그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어깨동무하고 운동장을 몇 시간 동안 돌았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저는 학생회장이었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바로 그날 무기징역을 당하게 됩니다. 무기징역을 4명이나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20여일간 학교에 못 나갔는데 우리는 또 구람없이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선생님들, 저도 참 죄송한데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참 가당찮았겠습니까? 학교를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징계까지 날렸는데 전혀 뭐 구람없이 또 학교에 오겠다고 하니 그런 과정에서 20여일이 지났고 마침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꿈꿨던 게 잘은 모르지만 권위주의에 맞섰던 민주화라는 것을 이루어냈던 최초의 경험이었고 아마 그때의 이 작은 경험이 저희 삶을 지금까지 밀어왔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선거부터죠. 18세, 만 18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투표권을 이번에 처음 행사합니다. 아마도 그 18세 첫 유권자의 투표는 아마 민중당에게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99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16세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숙한 계층이고 종합적 판단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 그때 교과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 교과서에서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로 그리면서 규정했었던 그 당시에 우리의 거사는 아마도 주변인의 반란이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계가 있지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 보면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살, 19살이었는데 알고 있었던 노래가 없어서 함께 어깨 걸며 불렀던 그 노래 바로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아침 이슬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긴 밤 지새우고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바람을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